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 바닥 밑에 뭐가 있다? 지하실이 있다. 잘 배우셨어요. 좋아. 훌륭해. 그 얘기예요. 자, 하나, 둘, 셋. 환호, 와! 아, 좋아요. 일단 우리가 오늘 그 65페이지 사건 보면요. 일단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권리사항 보면은 뭐 별거 없죠. 소유자 점유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당권 이하 말소. 게임 끝. 2008년 9월 달에 감정가 4억이었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다른 거 강의할 때랑 다르게 연도를 얘기합니다. 2008년 9월. 이제 유찰돼가지고요. 11월 달에 2억 5천 최저가인데 5명이 나와가지고요. 3억이 낙찰이 됐습니다. 3억. 근데 자, 감정가 4억짜리 물건인데 3억이면 감정가보다 1억이나 싸게 받은 거잖아요. 뭐 낙찰가율이 76%야. 5명이 나왔었고요.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있었어. 근데 미납을 합니다. 미납. 그리고는 재경매가 떠가지고 2009년 2월 달에 단독 낙찰이 돼요. 한 명. 2억 6,800. 이모 씨. 이 이모 씨가 역시 또 대빠르님인 거예요. 우리가 2억 6천을 쓰고 낙찰이 됐다. 이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권리상 문제는 별거 없는데 요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때가 언제냐? 자,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04년서부터 제가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현재 이 사건이 감정가 잡힌 거는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2008년 9월 전이에요. 감정가 잡힌 건. 자, 감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거기 보면요. 2007년 11월 달에 감정을 했어요. 봐봐요. 감정을 하고 경매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경매 나온 거는 그로부터 거의 한 10개월 후에 나왔죠. 2008년 9월 달. 2007년이면요. 시장이 한참 막 난리 날 때입니다. 막 가격이 막 오르고 막 폭등하고 집을 못 사면 난리 나네. 뭐 지금은 뭐 집을 꼭 사야 되네. 투자 안 하면 바보네 이럴 때예요. 그때 잡힌 감정가입니다. 4억짜리가. 감정가란 시세랑 항상 같지 않다. 얘가 감정했을 당시에는 이 당시입니다. 시세가 막 떠오를 때. 그리고 경매 부처지에서 신권 100%가 나왔을 때가 딱 2008년 9월 달이에요. 서브프라임 직후입니다. 이제 서브프라임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뭐 서브프라임이 막 떠서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지금 오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이제 멈췄거든요. 멈췄는데 사람들이 입찰을 그때까지는 아직 뭡니까? 그게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법원 다녀보시면요. 이상한데요? 아직도 낙찰가가 높은데요?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아직 사람도 많고 아직도 높은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이 서브프라임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뉴스에 난리 나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9월달 이후로 제 느낌에는 사실 저는 그냥 9월달부터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워낙에 민감하게 느끼니까 망했네? 이랬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입찰이 왔던 거고. 그래서 좀 전에 그 사건 다시 보시면 벌써 11월인데 이제 한참 이제 어두워진 시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말도 맞아요. 지난번 4억에서 3억 2천일 때 안 들어온 건 맞아. 사람들 안 들어왔긴 안 들어왔네요. 3억 2천이니까. 근데 더 떨어져가지고요. 64%까지 오니까 오긴 왔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도 그래? 이 정도면 싼가 본데? 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싸다구나 하고 왔는데 거기서 또 빠진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게 흔히 주식에서 그런 말 하죠. 왜? 그 바닥 밑에 뭐가 있다? 지하실이 있다. 잘 배우셨어요. 좋아. 훌륭해. 그 얘기예요. 아니 분명히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또 있네. 자,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B1이라고 하자고요. 이제 B1이 있네? 이거야. 근데 B1인 줄 알고 갔는데 B2가 또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낙찰을 턱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로 더 파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미납을 한 겁니다. 낙찰 받고 잔금 내러 가봤더니 더 빠진 거예요. 부동산 가봤더니 안 팔린다고 그래. 그래서 더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되겠구나 하고 미납이 들어온 거고요. 미납하고 다시 재경매 나오니까 이제 2월 달입니다. 2009년 2월 달쯤 오면 어떤 때냐 이제 여기쯤입니다. 이제 2008년 9월부터 서브프라임이 와가지고요. 정말로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그래서 2009년 1월 달까지요. 거래가 전무합니다. 그 한 5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가를 못 잡아요. 이제 여기서 멈추나 싶었는데 더 빠지고 이게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질 때예요. 자, 이렇게 계속 빠질 때는요 사실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안 하고 투자를 쉬어야 됩니다. 쉬어가기.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가 6억이었던 게 5억 5천, 5억 4억 5천, 4억까지 빠졌다고요. 거래가 안 돼. 계속 빠져요. 내놔도 안 팔리니까 더 싸게 내놓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09년 1월 달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빠지다가요. 진짜 이게 바닥 지나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나가가지고요. 쭉 빠지다가 2009년 1월 달쯤 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거래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가가 다시 잡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겁니다.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전까지 거래가 안 되고 기준가가 안 잡히니까 못 들어가요. 저희 동네 6억 하던 아파트가 5억 5천, 5억, 4억 5천
4억까지 왔어요 이제. 이때 거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준가 잡히는 거야. 평초는 5억짜리 물건들이요 3억까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져요. 우리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준가가 나오느냐, 기준가가 여기였느냐 여기였느냐. 바로 우리는 기준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준가가 안 나오면 입찰을 못해요. 바로 요 시기에는요 제가 입찰을 못한 겁니다. 투자를 못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분당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초로에 노신사분, 나이 드신 분이에요. 아파트를 사러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사위네 딸 부부한테 사주는 아파트더라고요. 6억 해둔 게 4억이 빠지니까 계약을 하시는 거야. 제가 그걸 현대에서 봤거든요. 보는데 그때 사위가 뭐라고 해요? 아버님 지금 세상이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IMF, 서프라임 이런 거 너무 시장도 안 좋고 앞으로 더 빠진다는데, 물론 그 당시 뉴스가 막 이런 뉴스였거든요. 더 빠질 거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집을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장인어른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씨 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이 없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난 지켜봐왔기 때문에 난 안다. 이제 이 정도까지 빠졌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에 보이고 이제는 바닥을 다진 것이다라는 걸 딱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러 오신 거더라고요. 이때부터 9월서부터 1월달까지요 거래가 한 건도 없던 우리 동네 저희 무지개 마을에서요 딱 1월 한 달 동안만 10건이 거래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냥 이 4억에, 그러니까 6억에는 안 팔렸던 것이 4억에 10건이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자, 우리는 이제 뭡니까? 기준가가 나오면 기준가에 맞춰놓고 입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 이제 그 시절 얘기를 좀 하자면요. 2009년 1월에서부터요. 그 1년 동안 어땠냐면요. 2009년 1월 달부터요. 거래가 이제 막 터져요. 뭐 경기도 일대 다 터집니다. 서울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주식에서 낙폭 이런 보통 이제 과대란 말이 붙죠. 이게 사대성어야. 이게 사대성어. 낙폭하면 과대가 붙어. 예.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란 말이 있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빠졌어. 6억에서 4억, 5억에서 3억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싸구나. 그러니까 싸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쫙 와서 사요. 쫙 입찰을 들어가요. 근데 입찰자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게 사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전체 그 동네에 있는 전체 보유 물량 중에 실제 거래되는 거는요 사실 10% 이하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물량은요. 그 거래되는 물량 중에 또 금매는 또 10% 이하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물량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 10개가 이제 거래, 그 중에 또 초금매물, 정말 싼 거는 겨우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물건이 최저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게 없어졌으면 그 다음 물건이 거래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매도 호가가 됩니다. 요걸 없애는 거예요. 제일 낮은 물건. 분당 같은 경우 6억 하고서 지금 4억으로 빠졌어. 근데 보통 뭐 4억 한 2, 3천에 걸려 있는데 정말 4억 내지는 3억 9천짜리가 하나 있더라. 요거 없애는 겁니다. 요게 단기 급등을 해요. 단기 급등. 요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급등하고 비슷해요. 기술적 반등하고. 그러니까 정말 싼 물건 한두 개가 없어지면요 가격이 탁 떠요. 그러니까 시세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물건들 중에 단지 얘가 없어진 것 뿐이고요. 그 다음 물건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기준가 3억을 잡았잖아요. 3억을 잡고 이제 명도 끝나고 팔 때쯤 되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죠? 이때쯤 온 겁니다. 마침 설 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나오기 전에 팔았어요. 운 좋게. 그 사이에 이게 떴다고 했죠? 실제로 얘가 이 당시 기준가가 3억이었는데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3억 2천에 팔았어요. 요게. 그래서 아주 짭짤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음소거 한 다음에 부금 얘기를 써놔야지. 19금 모드 현재 음소거 상태. 딱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009년 1월달입니다. 2009년 9월달까지 정말 이렇게 뜹니다. 우리 동네가 4억 하던 애들이요 1월에서 9월까지 가는 동안 4억 5천이 돼버려요. 요때 되니까 어떤 투기의 조짐도 보여요. 투기의 조짐. 그래서 요때 처음 나온 게 DTI 규제예요. 요게 나오면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들이 축 빠지면서 그 상태로 이제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그냥 시장이 침체 상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안정이야. 제가 보기엔 안정. 그냥 오르지 않고 한 4, 5년을 쭉 갔어요. 자, 최근 시장을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2018년도 한 해 이랬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왜 6, 7, 8, 9월 달까지, 이게 2018년도죠. 살짝 올랐어요, 진짜. 특히나 9.13 대책 이후로 더 올랐어, 제일 거꾸로. 예, 확 올랐는데,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지난번 상승분, 흔히 말하는 상승분을 지난 작년 9월 달 상승분을 반납하는 느낌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거래가 안 돼요. 요 가격에는. 거래가 되려면 다시 종유속처럼 올라온 거를 쳐내는 느낌. 쳐내버리고 다시 2018년도 초반대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장 갈 때 보면
실거래가나 이런 거 보시면 18년도에 8월, 9월, 10월 달에 살짝 오른 게 보여요, 많이들. 그거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지금 다 실제로도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기준가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때 가격으로 보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전하게 오르기 전 가격을 보시라 이거죠. 이게 어쩌면 그래야 저 안전한 시장이 되겠다, 안전한 투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바닥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네? 오늘 명언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의 호가, 실거래가만 보고 기준가를 정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오늘 설마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